네, 2023년 7월 11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국제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나토 정상회의입니다. 지금 리투아니아의 수도인 빌뉴스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토 31개 회원국 거의 정상급 대표들 플러스 AP4가 참여합니다. AP4는 아시아 패시픽 4나라입니다. 아시아 대표로 한국, 일본, 태평양 대표로 호주, 뉴질랜드 4나라가 추가로 참가했습니다. 나토 회원국 31나라 플러스 AP4. 네.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는 최전방입니다. 나토의 최전방입니다. 이 리투아니아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와 함께 2005년에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 이전에는 소련을 이루고 있던 나라입니다. 소련은 15개 나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게 이제 소련이 붕괴하면서 다 쪼개져 나갔죠. 그 중에 이 세 나라, 이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는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유럽 지역에 소련에서 떨어져 나온 나라가 6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3나라는 나토에 가입했고 한 나라 벨라루스는 러시아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몰도바만 어디에도 붙지 않았죠. 이 6나라 중에 가장 큰 게 우크라이나인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몰도바는 왜 안전하냐? 몰도바는 우크라이나 뒤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뒤쪽에는 루마니아,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가 있는데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때리려고 해도 때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몰도바는 조그만 나라고 지정학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동맹이 없는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리투아니아는 어떤 나라인가? 리투아니아 바로 옆에 벨라루스가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현재 거의 국가연합에 가까울 정도로 러시아의 동맹인데 러시아는 지금 핵 공유를 해서 자기네 핵폭탄과 이런 탄두를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핵 공유를 하기 위해서 자기네 전폭기를 개조를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데르를 러시아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에서 벨라루스까지의 거리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30몇 킬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즉 미사일을 쏘게 되면은 맞는 거리입니다. 그런 거리에서 핵폭탄을 맞을 수 있는 거리에서 나토 플러스 AP4의 정상에 모여서 단합대회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자, 이러한 나토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는 크게 보도가 안 됐는데 지금 올해 초에 핀란드가 가입했죠. 핀란드는 핀란다이제이션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러시아에 휘둘려온 나라죠. 그래서 생존하기 위해서 중립주의를 표방해 왔었는데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당하니까 그걸 포기하고 나토에 가입을 추진해서 올해 초에 가입했습니다. 그 나라와 같이 나토 가입을 추진한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요 2차 대전 때 독일한테 붙었던 나라입니다. 스웨덴하고 노르웨이는 1990년인가요? 그때까지는 한 나라였어요. 근데 둘이 이제 싸우지 않고 쪼개졌는데 노르웨이는 그 후에 반독일 노선을 유지했습니다. 때문에 2차 대전 때 독일이 침공해서 점령을 당했죠. 스웨덴은 친독일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독일이 패망하니까 스웨덴은 굉장히 머쓱해서 스스로 중립국이 되겠다고 했고 스톡홀름 올림픽을 유치했고 그리고 이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노벨상을 굉장히 키웠고 세계적으로 입양아를 받아들여줬고 6.25 전쟁이 나자 자기네는 중립국이라고 했으니까 그 의료 봉사단을 한국에 보냈습니다. 핀란드도 처음에는 핀란드는 원래 러시아랑 사이가 좋다가 러시아랑 싸우다가 러시아한테 주로 눌려 지내온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소련을 쳤을 때 독일 편을 들었었죠. 그래서 핀란드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쨌든 소련이 연합국이니까 눈치를 보느라고
그렇다고 이제 공산국가는 되지 못하니까 중립 노선을 유지했던 나라인데 굉장히 소련 눈치를 보는, 러시아 눈치를 보는 중립국가가 핀란드인데 나토에 가입해버렸고 스웨덴이 가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스웨덴이 가입하는데 반대한 나라가 나토는 만장일치 참석을 해줘야만 가능한데 헝가리하고 튀르키예가 굉장히 터키가 반대했어요. 특히 터키의 반대가 드셌습니다. 근데 터키의 그 유명한 독재자, 지도자인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번에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동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깜짝 놀랄 세계적 뉴스가 나왔죠. 그리고 헝가리 측도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스웨덴이 조만간 가입될 것 같습니다. 스웨덴. 그러면은 유럽에서는 발칸 반도에 있는 뭐 조그만 나라 몇 개 빼고 나면은 어차피 영원한 중립국으로 있는 오스트리아하고 스위스 빼고 나면은 그리고 우크라이나 빼고 나면은 몰도바도 지금 나토에 가입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다 그러니까 다 이제 나토로 들어오죠. 우크라이나만 못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에 가입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아주 흥미로운 거는 폴란드 측의 입장입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마무리되면 평화유지군이 파견될 수 있죠. 그때 폴란드가 평화유지군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을 많이 걸고 있어요. 지금 하여간 가장 세계적으로 한 뉴스는 그렇게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던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왜 찬성을 했느냐. 이게 흥미로운 게요. 마이우프리 겁니다. 그 우크라이나 지역이었는데 지난 전쟁에서 러시아가 항복을 시켰죠. 굉장히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항복을 시켰는데 그때 항전하다가 생포된 사람들을 포로가 된 사람들을 러시아 측에서 포로로 데리고 있지 않고 터키 튀르키예에 넘겼어요. 일종의 망명 비슷한 겁니다. 튀르키예하고 러시아가 같은 의견을 보일 수 있는 거는 두 나라가 2차 대전을 일으킨 나치 독일에 반대한다. 나치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같을 수가 있어요. 그때 그들을 튀르키예에 보낼 때 이들은 신나치주의자다라는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튀르키예에서 보냈고 튀르키예에서는 이들이 다시 전쟁하지 못하도록 또 우크라이나에 보내거나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튀르키예 측은 스웨덴의 나토 참여를 동의하기 전에 이들을 우크라이나로 보내줬습니다. 왜 에르도안이 계속 지금까지 보게 되면 장난 비슷한 걸 많이 쳐왔습니다. 제가 몇 차례 이 방송에서 나토 표준이라는 게 있어서 나토 국가들은 이 공통의 무기를 쓰죠. 러시아제 무기는 절대로 안 씁니다. 우리가 K2 소총을 만들고 미국이 M16 만들고 또 다른 나라가 만들더라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총알의 구격은 다 통일하는 겁니다. 서로 실탄을 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준을 만들어 놓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제 무기는 도입하지 않는데 이 튀르키예는 S-300보다 발전한 게 S-400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천국 미사일도 S-300을 토대로 만든 건데 그런 S-400을 도입해서 방공체제를 갖췄어요. 미국의 팩3를 도입하지 않고.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화를 내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해서 친러시아 모습을 보이더니 이번에는 갑자기 우크라이나에서 항복한 사람들 다 풀어주고 스웨덴의 참여를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뭐냐라는 게 이제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통령이 가서 나토 측과 함께 핵심 기술 11개를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에도 그렇게 나왔었는데 서로 발전시키자는 협약들을 맺습니다. 맺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스캐프라고 하는 스톰 섀도우라고 영국에서는 같은 이름인데 이 미사일은 영국의 BA 시스템하고 프랑스의 갑자기 그 회사 이름 생각이 나요. 같이 공동 개발한 겁니다. 서로 이름만 다른데 비행기에서 달고 가갖고 팍 쏘는 공대지 미사일,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거죠. 그런 미사일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비행기, 전폭기는 지금 없거든요. 지금 미국이 가장 좋은 전투기로 F-22, 이건 절대로 다른 나라에 안 주죠. 그 다음에 F-35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F-15가 있고 F-16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F-16도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F-16을 제공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궁금한데 유럽 국가들은 라팔, 프랑스는 유럽 국가들은 타이푼, 그 다음에 프랑스는 라팔이라고 하는 F-16급 전투기가 있는데 아직도 그들도 제공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라팔이나 타이푼에서 쏠 수 있는 스캐프 미사일은 제공합니다. 이게 쌓이다 보게 되면 이제 전투기가 제공되겠죠. 결국은 뭔가 하면은 나토 국가들이 지금 이제 러시아가 핵무기를 벨라루스에 핵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뭔가 하니까 그걸 관리해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관리해가면서. 그 전쟁을 좀 더 오래 끌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상당히 흥미로운 게 폴란드가 미국의 핵무기를 자기 나라에 배치해달라고 하면서 핵공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웃한 벨라루스는 그 러시아의 핵무기를 핵공유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러한 폴란드를 우리 대통령이 또 방문하죠. 나토 정상회담 이후에.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는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얼마 전에 군사 반란을 일으켰던 프리고진을 푸틴이 만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겁니다. 프리고진은 이 러시아에 대한 쇼이구 국방장관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다가 러시아군이 자기네 부대를 때렸다, 포로 떼겠다라고 하면서 모스크바를 향해 돌격하다가 돌연 포기한다고 하면서 또 벨라루스로 간다고 하다가 종족에 묘연하더니 푸틴을 만났다. 그러면은 이 프리고진의 반란은 친 나토라서 한 게 아니라 이 러시아의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쇼이구 국방장관 등 군부와의 노선 갈등이었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푸틴이 감싸는 식으로 갖고 다시 이 와그너 세력을 우크라이나의 전선에 투입하겠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 뭔가 하면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사태는 혼돈 속이고 미국은 어떻게 에르도안 뚜르키 대통령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스웨덴의 나토 참여에 가장 반대하던 터키를 돌려놓고 헝가리도 지금 돌아섰고 해서 스웨덴이 가입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푸틴은 자기네 가장 큰 문제였던 프리고진을 만난다. 지금 양쪽이 계속 이렇게 뭔가 자기네 체제를 정비해가는 모습 보여요.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의 국가 위상이 영국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스캐프라고 하는 상당히 좋은 미사일을 제공하겠다 하면서 프랑스가 적성을 보이면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나토 국가들도 미영 중심에서 프랑스가 적극 참여하고 독일이 상당히 무기를 보내고 그 다음에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 대해서 또 발틱 3국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가 불안하니까 미군이 오면 좋은데 미군이 오기 어려우면 독일군이 와서 우리를 지켜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은 아주 냉정하게 반으로 딱 잘라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러한 구도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셔가지고 천안함 모자를 쓰고 다니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북한을 우리가 상대하는데 우리 대통령이 나토에 가서 지지를 하는 거니까 나토도 우리를 지지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판국에 지금 여정이는 미국의 정찰기가 자기네 EEZ를 침범했으니 뭐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게 뭘까? 이제 일종의 우리 흔들기죠. 괜히 뭐 제가 왜 갑자기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썼지? 이제 그런 게 이제 한번 흔들어 보는 건데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유럽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이렇게 전선이 형성됐고 이 동아시아에서는 중국하고 대만이 붙을 것처럼 하다가 중국이 지금 붙지를 않고 피해가고 있죠. 네, 피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도 한방 할 것 같다고 하더니만 지금 계속 가만히 눈치를 보고 있죠. 또 천리마 일형 발사까지 실패했는데 우리 군이 다 인양해버리고 하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지금 계속 이 체제를 굳히고 나가는 모습이죠. 그 전에 윤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뭐 경제 발전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이 문재인 정권이 쌓아놓은 똥을 빨리 치우는 정상화하는 작업만 제대로 해도 좋다 그러는데 그런 사업에 열중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안보 체제에 있어서 나토와 미국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면서 AP4라는 지위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과거 전두환 대통령을 참고했는지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뛰는 모습 보입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는 쉽지 않을 겁니다. 사우디가 워낙 세게 나오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웨덴이 나토에 참여하게 되는 것들이 이게 앞으로 왜 그랬느냐 궁금할 정도로 이제 화제가 될 텐데요. 에르도안이 왜 왔다 갔다 하면서 저렇게 하느냐, 뭘 받아낸 게 있느냐, 아니면 미국에서 뭐 압력을 넣은 거냐, 회유를 한 거냐. 네. 그 다음에 프리고진하고 푸틴이 왜 다시 짝짝꿍이 되느냐. 네, 이거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그래도 프리고진이 제일 잘 싸우니까, 러시아의 군인들보다 이 세력이 낫단 말이에요, PMC가. 그런 필요성 때문이죠. 필요 때문에 미워도 다시 한번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일본하고 관계를 밉다고 무조건 반대하죠. 민주당에서. 그래서 민주당 반대가 참 이 방법적으로도 그렇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네. 그러한 민주당이 민노총은 또 북한의 지령을 그 역대 북한서 받은 중에서 가장 많은 90몇 건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부가 있었죠. 근데 그들과 같이 움직이고 민노총은 지금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유럽에서 저렇게 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서 친공산주의 세력을 솎아내야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다수가 숨어있는 주사파를 솎아내고 민노총에 있는 북한 지령을 직접 받고 그다음에 정치행위를 하는 노동운동원들을 잡아낼 필요가 있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도 세계랑 같이 갈 수 있고 생존이 가능하죠. 안 그러면 흔들리게 되면 왔다 갔다 하다가 전쟁을 당한 게 누굽니까? 1948년 정부를 세워서 왔다 갔다 했죠. 제주 4.3 사건, 여순 사건, 국회 프락치 사건 그렇게 겪다가 결국 전쟁을 당한 게 우리였고 유로마이단 뭐 해갖고 왔다 갔다 하다가 작년에 전쟁을 당한 게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지금 나토가 정리되고 러시아도 정리되면서 우리도 우리 사회를 흔드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공산사상을 또는 북한 주사상을 마구 퍼뜨리던 세력들을 척결해야 됩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두 차례 말씀드렸지만 위수령을 다시 부활하고 국가보안법 체제를 재정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체제를 흔드는 세력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그들에게는 뭐 미국도 패트리어트법이 있고 뭐가 있는데 가차없이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을 크게 흔들었던 문재인의 세력에 대해서 사법적 조사를 해야 된다. 이해찬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큰 맥락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